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나.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온 미국이잖아요. 이거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먹고 바로 잤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저희가 금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챕터는 음식, 식료품, 학교,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음식, 식료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첫 번째 전략은 프리푸드를 먹고 다닌다입니다. 너무 슬픈 이야기죠. 학교에서 뭐 세미나나 리서치 브레이크 이런 것들 점심시간에 많이 하거든요. 그럴 때 뭐 lunch will be provided 이런 게 써 있어요. 그러면 저는 1, 2년 차 때 많이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1, 2년 차 때는 학교 행사 이런 것들 많이 따라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교수님들이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지만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고 그 교수님의 방법론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제가 그들한테 좀 나를 보여줄 수 있는,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들한테 PR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. 특히나 미국은 이런 프로페셔널한 관계들이 캐주얼 인터랙션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교 행사나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서 다른 리서치 콜라보레이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돈 얘기로 넘어가서,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생들이 많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항상 싸으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항상 연구실에 이런 도시락,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. 가져가서 뭐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저는 집에 밥솥이 없었으니까 남은 밥 같은 거 많이 쌓아와서 다음날 런치로 먹거나 뭐 저녁으로 먹거나 몇 끼를 해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한 끼 한 끼들이 모이면 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프리 런치를 따라다니면서 먹는다. 두 번째는 Too Good To Go. 이거는 어플인데요. 한국에서도 비슷한 플랫폼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는 건 Too Good To Go인 것 같아요.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투구투고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이게 지역 차이가 좀 있거든요. 도시에서는 연계된 음식점들이나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건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게 활발히 운영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4.99달러에 베이글 12개 이런 식으로 준다던가, 아니면 그 홀푸드 같은 데서 이미 패키지 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, 그런 것들 한 5개 5.99? 그러니까 실제 가격으로는 한 20불 하는 거를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거든요. 전바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유난히 틱톡에 후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틱톡에서 본인 지역 Too Good To Go, 그 다음에 그 뒤에 카페 이름을 치면 SNS를 활발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적나라하게 남겨주십니다. 어쨌든 그래서 Too Good To Go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남아있는 떨이 음식들을 가져와서 다시 재포장해서 도시락이나 아니면 저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입니다. 대부분의 학교에는 밀플랜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나라로 치면 치권을 대량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차감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약간 선불 충전의 개념이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, 사실 학기 중에 그 밀플랜만 이용해서 먹기는 참 쉽진 않아요. 연계되어 있는 학교 내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치크필레이도 연결되어 있었고 뭐 아사이볼 파는 곳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옵션 자체는 다양하긴 했는데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기도 하고,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월드탄가는 의문점이에요. 학교 그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불을 내고 거기에 있는 all you can eat이거든요. 그래서 버거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샐러드라든지 디저트까지 모든 게 다 공짜긴 한데, 사실 우리가 매번 애슐리 간다고 매번 행복하진 않잖아요. 내가 가고 싶을 때 작정을 하고 가서 먹어야 맛있지, 내가 맨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밀플랜은 옵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시락을 싸서 잘 이걸 살림살이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
더 똑똑한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게 어쨌든 건강에 더 좋잖아요. 내가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식당에서 어떤 기름을 사용했는지 모르고 재료 같은 경우도 프리워시드 되어 있긴 한데 직접 내가 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내가 일상으로 당연하게 매일 사 먹는 거랑 내가 그래도 내 몸을 생각해서 내 음식을 준비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.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도시락을 권유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요리에 취미가 없었던 사람도 요리를 생존적으로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만큼은 머리를 비우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그냥 생활화하고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도시락 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학교로 넘어가 볼게요. 제 전략은 학교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한다입니다. 미국 가서 책이라는 걸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 사본 거라고는 1학년 때 관심 있었던 통계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한국어로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그 교보 전자책으로 사서 읽어본 적은 있어도 미국 그 학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책들을 직접 사본 적은 없거든요. 왜냐면 그만큼 학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너무 많아요.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요청을 해서 새 책을 받을 수도 있고 학과에 내가 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들을 연결해서라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. 하물며 뭐 자격증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같은 것도 일반적인 통로를 사면은 훨씬 비싼 가격인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사면은 한 3분의 1 가격에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풀펀딩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하는 비용도 다 충전이 돼요. 그래서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 스튜던트 아이디에 이 프린트 비용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. 지금까지 제가 그 프린트 비용을 한 번도 다 소진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만큼 굉장히 충분하게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매트리얼 관련해서 제가 돈을 따로 쓸 일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하물며 랩탑이나 패드 같은 것도 대여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내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내가 수업을 티칭을 해야 되는데 랩탑이나 패드가 필요하다?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학교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운동도 학교에 있는 짐이나 아니면 수영장, 락클라이밍, 저희는 락클라이밍도 있었고 뭐 바이킹도 있었고 뭐 요가 프로그램, 필라테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런 것들 많이 활용을 했던 편입니다. 사실 막 돈을 무조건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건 아니었고 저는 운동이 원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오니까 차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연구실 바로 앞에 있는 짐을 이용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 뒤에는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전략은 펠로우십을 지원해라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신분,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그 단어. 그 신분에 따라서 펠로우십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? 지원 자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디스커션이 될 것 같고 이 많은 전략들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임팩트가 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CV도 쌓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리임버스 형태의 펠로우십도 있긴 한데 어떤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일시적으로 주고 너가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결과 보고할 때 나는 이거를 어떤 컨퍼런스를 갈 때 사용했다 하면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호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곳은 아예 체크도 안 해요. 그 돈을 저의 스타이펜드에 합쳐서 생활비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페더럴의 머니가 들어간 그런 펀딩 같은 경우는 시리즌십이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그 지원할 수 있는 일리지빌리티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. 그래서 굉장히 그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F1 비자일 때 인터널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모교라든지 시리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넌프로핏의 펀딩들을 지원을 했었고 필리니타 때 초기 세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대신 이거는 그만큼 찾아보고 데드라인을 알아서 스스로 염두를 해두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발품을 많이 파는 만큼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되고요. 대부분의 펠로우십이 저의 SOP나 라이팅 샘플 아니면 추천서가 많이 요구가 돼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샘플로 미리 가지고 있고 나를 다른 그 단체에 내 연구를 프레이밍을 해서 소개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아직 학교밖에 안 했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또. 세 번째, 학교의 내 사정을 이야기한다. 한국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사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는 교수님
혹은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그런 교수님들한테는 저희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데 조금 거리가 있거나 특히나 박사과정으로 들어온 교수님들한테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.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미국 사회는 문을 두드리는 만큼 기회가 오거든요. 그래서 뭐 학교 디렉터라든지 아니면 그 빌링 디파트먼트 아니면 스콜러십 이런 디파트먼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.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펠로우십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혹시 너가 알고 있는 펠로우십 같은 게 있냐? 아니면 내가 인터널 스콜러십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? 제가 정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.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너무 극적인 얘긴 하지만 내가 뭐 라이프 이벤트가 있어서 정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학교 안에 그 이머전시 펀딩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그 연습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문을 직접 두드려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 그들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뭐 다른 방법을 다시 찾아보면 되니까 적어도 문이라도 두드려 보기. 여기가 간지럽지? 자, 이제 마지막 기타 영역입니다.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를 묻기가 좀 어려워서 기타로 빼두었는데요. 첫 번째 전략, 학생 혜택을 이용하기입니다. 미국은 이 학생 스튜던트 카테고리가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갈 때도 내가 스튜던트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물며 지역사회 안에 우리 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 안에 있는 뭐 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술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짜인 경우도 많거든요.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도 제가 학생이면 학생 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뿐만 아니라 학생이면은 제가 6개월 정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무작정 결제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학생 혜택이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리퍼하기입니다. 이거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. 예를 들면 그 한국 음식 많이 구입해 먹는 위라든지 신용카드도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추천인 코드 입력하는 이런 거,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나한테도 포인트가 들어오고 제가 정식적인 루트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혜택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. 계좌를 연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만들 때 정말 짜잘한 것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리퍼해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윈윈하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웬만하면 한국 가서 많이 사오기.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솔직히 미국에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. 여기 저당 소스도 있고요. 마이노멀 뭐 알룰로스라든지 뭐 정말 별거 다 있어요. 오설록도 다 여기 그 아마존에 들어와 있고 제가 쓰는 화장품도 들어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이노멀 뭐 알룰로스 이런 거 7,0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기서 한 12,000원? 근데 제가 돈이 많아요. 그러면 그거 무겁게 들고 오느니 내가 여기서 산다. 맞는 말이죠.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스타이펜드, 이 적은 예산으로 살아가는 박사과정생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에 갔을 때 많이 사왔습니다. 제일 아까웠던 게 다이소에서 1,000원, 2,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여기 와서 한 4개 10,0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사실 딱 하나만 필요하고 지금 그냥 집 앞에 가서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10,000원이 넘는 가격에 5개나 사야 된다 이러면 갑자기 사기가 싫어지거든요. 오히려 이득인가?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내가 돈이 없는 거니까 그냥 저는 여름에 한국 가면은 웬만해서는 다 사왔습니다.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신발, 조미료까지 수화물 비용, 추가 비용이 있더라도 그 비용보다는 한국에서 제가 추가 수화물을 내고 가져오는 게 훨씬 저렴했습니다. 마지막은 아프지 않기입니다. 풀 펀딩의 경우 당연히 저희 보험 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돈이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.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urgent care,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응급실까지는 아닌데 보건소와 응급실의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병원인데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미니 응급실이에요. 근데 응급실은 아니에요. 응급실은 돈이 정말 많이 나와요. 근데 얼전 케어는 그것보단 좀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경우예요. 예를 들어서 고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살짝 찢어졌다던가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가는 거거든요. 제가 마지막으로 얼전 케어를 갔을 때가 방문만 했는데 4만 원이었어요. 여기 저 예전에 그 다리끼 났을 때 기억나시죠? 그게 40불 나왔거든요. 보험 처리해서.
근데 40불이면 거의 6만 원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뭐 해준 게 있냐?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너는 주치의에게 한번 리퍼를 받아서 안과를 가야 될 것 같다. 이 말 하나 했어요. 근데 안과를 잡으려고 하니까 2달 뒤인 거예요. 2달 뒤면 나는 3달 뒤에 한국을 가는데 한국 가서 병원을 가는 게 낫지. 이러면서 안 갔어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교보험이 있어도 만불이 나올 거 내가 한 100만 원? 낸다는 것 뿐이지 내 돈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다. 그리고 돈적인 걸 떠나서 아프잖아요? 그러면 서러워요. 저는 그 기숙사 생활할 때는 그만큼까지 못 느꼈거든요. 왜냐면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보건소가 있었고 뭐 외출하고 병원을 갈 수도 있었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냥 전화 걸어서 엄마 나 여기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걱정하실까 봐 전화를 안 하기도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서러움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마지막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아프지 않기입니다. 우리 미국 와서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.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나. 근데 또 생각해보잖아요. 이거 아무도 시킨 거 아니다요.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온 미국이잖아요. 그럼 이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똑똑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 여정을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바이.